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좀 있으면 봄이 올 것 같죠? 네, 저도 봄이 올 것 같아서 꽃무늬 옷을 입었어요. 연두색 리본도 달았어요. 이 리본에 대해서 제가 이 방송 끝날 때쯤 제가 비밀을 공개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채널 고정. 대반전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영상 끝에 나옵니다. 나가지 마세요. 공부합시다. 시작.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2023년 신춘문예 시 당선작 중에서 결빙, 어느 신문인가요? 한국불교신문의 결빙 윤계순 시인의 작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저는 누군지 아시죠?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김명희 문학TV 시창작 본회 특강 20강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신춘문예 특집이에요. 두 번째 시간. 결빙 윤계순. 큰 강에 얼음이 얼 때 얼음은 일사불란하게 얼지 않는다. 얼었다가 다시 무수한 조각으로 부서지길 몇 차례 반복한 다음에야 평평하고 두껍게 언다. 단단한 것들은 경전의 고리처럼 파륵파륵 넘겨지다가 다시 한 권으로 뭉친다. 티베트 승려들의 논쟁엔 손뼉을 치는 주장이 있어 셀 수 없는 의견으로 나눠지고 다시 이어붙는 합의. 그런 일들의 끝에 큰 강은 하나의 얼음판으로 얼어붙는다. 얇은 추위에 몇 겹의 추위가 달라붙고 쩡쩡 얼음 조각들의 합의가 밤을 울린 다음에야 흐름이 멈춰서듯 얼어붙는다. 그런 물도 추우면 저희끼리 쩡쩡 뭉치지만 분분한 의견의 투합이 겨울을 건너와 지탱했던 제 몸을 다시 풀면 봄이다. 그러니 녹는 순서는 그저 얼음 밑 흐르는 속도에 맡겨두면 되는 일이다. 햇살이 조각나는 일을 두고 나뭇가지들은 저의 일찍인 양 분분하지만 지상의 결빙이 풀려야 비로소 햇볕도 해동한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를 읽으면서 주제가 무엇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나요?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무르익는 그 순간순간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그런 몸살이나 힘겨움 또는 기다림을 겪지 않고 성장하는 것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시의 주제로 저는 읽힙니다. 일종의 인내 또는 받아들임, 그죠? 그 당시 순간엔 견딜 수 없는 고통, 힘들거나 서로의 분쟁, 서로의 대립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상대를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그죠? 상대의 때론 내 마음에 내 뜻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모난 부분들이 점차점차 서로에게 가장 부드러운 그 대상들이 되면서 우리는 무르익고 우리의 내면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소하거나 또는 사소하지 못한 굉장히 때로는 오래도록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세상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깊어지게 하는 스승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세 번째 행에서 보면 얼었다가 다시 무수한 조각으로 부서지길. 자, 얼었다. 각자가 얼고 경직되고 그죠? 서로의 어떤 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단단하게 나 자신을 걸어 잠그는 행위들, 심지어는 거기서 서로를 부서뜨리기까지 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을 몇 차례 반복하고 나면 다음에야 평평하고 두껍게 언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크고 작은 균열, 크고 작은 대립, 크고 작은 찢어짐, 크고 작은 깨짐, 서로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기도 하고 깨졌다 붙었다 깨졌다 녹았다 하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되는 원대한 인간의 형상을 완성해 간다라고 저는 이 시를 읽었습니다. 자, 중간쯤 보면 여러분이 눈여겨볼 게 있어요. 뭐냐? 점층법입니다. 시에서 점층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점층법이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만 들어가면 시의 근육질의 그 분량이, 그 입체감이 완전히 달라지고 살아납니다. 그것을 한번 볼게요. 얇은 추위에서 시작했어요. 얇다가 얇은 추위에 몇 겹의 추위가 달라붙고 조금 더 나갔죠. 더 두꺼워졌어요. 이제 얇은 추위가 몇 겹이 됐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시 쩡쩡 얼음 조각들의 합의가 밤을 울리고 그 다음에 3단계까지 갔죠? 그 다음 한 번 더 가죠? 울리고 난 다음에 울린 다음에야 흐름이 멈추면서 흐름이 멈춰서듯이 서로 하나가 된다. 얼어붙는다. 하나가 되는 거죠. 어때요? 점층법이에요. 4단계까지 간 점층법. 이런 것은 여러분이 많이 따라 해보고 응용해보고 연습해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 그런 물도 추우면 저희끼리 쩡쩡 뭉치지만 분분한 의견의 투합이 겨울을 건너와 지탱했던 제 몸을 다시 풀면 봄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서로를 향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 크게 인간이 깊어지고 성장하고 모든 대상을 품을 수 있는 멋진 이 저수지나 호수 같은 완성되는 인간다운 삶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 녹는 순서는 그저 얼음 및 흐르는 속도에 맡겨두면 되는 일이다. 뭐예요? 우리가 무르익으면서 무르익어야지 용 쓰고 내가 무르익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이렇게 조바심 나서 찾아다니면 무르익을 수가 없다. 뭐예요?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열심히 살아내는 과정에서 쌓이는 분쟁, 만들어지는 불편 또는 서로의 대립각, 미움, 질투, 분노 이런 것들마저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단단하고 모났던 내 면이 부드럽게 되고 튀어나왔던 내 성격이 깎아지고 상대가 미웠던 것이 어느 순간 그 상대가 오히려 나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상대에게 잘못 봤던 면에 대한 내 부끄러움이 다시 한번 나를 성장시키고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을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더 진중하고 더 차분하고 더 심사숙고하고 더 진지하게 모든 대상을 다가가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할 수 있어지는 것이죠. 무르익는다는 것은 우리가 나 무르익을 거야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순응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으로 살아낼 때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이 탑으로 쌓여서 인간은 결국엔 그윽해지고 무르익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바꿔 말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진하는 것이고 교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연장이라는 것이죠. 오늘 없이 내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깨닫고 교훈을 삼고 돌아보는 그 삶이 있어야 내일이 있고 그 내일이 또 하나의 재단이 되고 또 하나의 실험대가 돼서 내가 모레 더 성장하고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볼까요? 햇살에 조각나는 일을 두고 나뭇가지들은 저의 일찍인 양 분분하지만 지상의 결빙이 풀려야 비로소 햇볕도 해동한다. 생에서 사소한 것들에 용 쓰고 에너지 쏟고 경직되고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사실은 우린 저울에 올라오면 다 똑같아요. 네. 누가 더 난 것도 없고 누가 더 못난 것도 없고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더 착한 것도 없어요. 단 그날 우리는 계속 다듬어지고 있는 중인 것뿐이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는 것이죠. 그죠? 기다림, 발효,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미학을 우리가 접해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른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그죠? 자, 그럼 심사평 볼게요. 불교신문이라고 해서 여기 별표
불교 소재나 공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강박을 과감히 떨쳐버리자. 그죠? 불교 소재, 불교 신문 그러면 반가사유상이나 그죠? 무슨 뭐 석탑이나 좌불상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다. 왜? 불교 정신은 더 넓죠. 굉장히 넓어요. 예. 사실상은 불교시도 우리 인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속에 다 있어요. 똑같아요. 고정관념을 깰 것.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심어준 것들도 누구다? 심사위원들이다. 그분들은 조금 반성은 좀 하십시다. 네, 저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응모자들이 그렇게 한 곳으로 몰려가도록 길들여진 것은 매 순간에 끊임없이 그런 소재로 쓴 시들만 꽃을 달아줬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분들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고정관념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우선 꽃은 줄줄줄 했다. 동봉한 단영 시편들의 편차가 극심하다. 이건 여러분 이번 한국불교신문에서의 우리가 주안점은 뭐냐면 모든 작품이 5편이면 5편, 3편이면 3편이 고르게 완성도가 철저하게 높아야만 가능하다. 최정심에 올라왔지만 두 작품이 다 뭐 때문에 떨어졌다고 쓰여 있냐면 편차가 심했다는 거예요. 신뢰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나머지 작품들이 뒤를 받쳐주지 못했다. 심사위원들이 이 작품을 당선작으로 밀기에는 미덥지 못한 작품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2023년 한국불교신문 신춘문예 당선 심사평에서 주의하게 집중해서 별 5개를 달아둬야 할 것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응모작은 모두가 다 어느 것이 당선작이 돼도 전혀 상관이 없을 만큼 최고의 완성도를 완벽히 맞춘 다음에 올려놓은 그런 작품만 응모하세요. 어느 신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한국불교신문의 심사평에서 두드러지게 그런 것들로 다 최종심에서 떨어진 작품들이 이유가 그거였어요. 아셨죠? 여러분? 자, 어떤가요? 오늘 윤계순 당선신의 한국불교신문 2023년 당선자 결빙을 통해서 저랑 잠깐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어요? 네, 도움 되셨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고요. 다음에는 농민신문 9일째 황정희 당선자의 작품으로 공부할게요. 다음에 준비해갖고 또 앞에 오세요. 저랑 공부해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영상 시작할 때 이 이야기했죠. 리본. 예. 이 리본이요. 이 결빙에서도 봄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봄이 지금 실제 올해 봄이 좀 빨리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꽃무늬 옷을 입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시를 쓸 때 또는 인생을 살 때 항상 그건 안 되지. 이렇게 그 정말 암적인 존재, 고정관념을 깨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꽃무늬 옷에다가 생활한복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항상 저는 생활한복을 좋아하거든요. 꽃무늬 옷에다가 리본을 달았어요. 연두색. 어땠어요, 여러분? 오늘? 괜찮았어요? 어색했어요? 이 리본? 저는 이런 거를 자주 해요. 저는 일상 속에서. 뭐냐?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는 분 손 들어봐요. 뭐라고요? 아닌데요.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난 화분에 달려서 저에게 생일 선물로 난 화분이 왔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근데 난 화분에서 전 이런 거를 떼면 너무 버리기가 아까워요. 이거 난 화분에 묶여온 리본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묶어 놓는. 근데 이거를 제가 떼서 저의 액세서리 이렇게 걸어 놓은 데다 걸어 놓고 저걸 어디다 써먹을까 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우리 영상 찍을 때 내가 난 화분이 하고 다녔던 리본을 김명희라는 한 인간이 한 거예요. 도자기가 장식했던 액세서리를 인간인 김명희 시인이라는 사람이 그것 좀 빌려줘 해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왜 안 되죠 그게?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뭐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리폼이고 재활용이고 근데 저는 리폼, 재활용 그것보다도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시 쓸 때에 항상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앞으로도 이거 어울릴 만한 데에다 또 이렇게 달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난 화분 리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도 하나씩 해보세요. 엉뚱한 짓. 그리고 댓글로 다세요. 작가님 그 나나분 리본 그 브로치처럼 다른 거 보고 저는 이런 거를 발상을 깨고 이 고정관념을 깨고 그건 안 되지가 아니라 아 왜 안 돼? 되지 하고 용기 내고 한 거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도발 고정관념 박살내기 댓글로 다 경험담을 달아주세요. 여러분 작가님 저 남편 옷 뭐 걸쳐 입고 밖에 나갔다 왔어요. 여러분 또는 작가님 저 남편 뭐 신고 입고 뭐 또는 아들 거 뭐 하고 갔다 왔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것 해보기 아셨죠? 댓글 달아주세요. 한 번씩 다 하시고 기대할게요. 제일 대박인 사람은 제가 선물 보내줄게요. 약속. 이상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이었고요. 농민신문 9일째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